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주제로 해서 여러 질문을 받아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이 언제까지 또는 어디까지 진행이 될 것 같으신지 한번. 글쎄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자의 눈으로는 이게 사실 경제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이 언제 개발되느냐, 또는 기존의 약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임상 실험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언제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또 백신이 언제 개발되느냐, 이거가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위기는 경제에서 흔히 나오는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건강, 보건, 헬스 크라이시스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단초가 거기서부터 제대로 풀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4월이나 5월 이제 1, 4분기가 지나가는데 이때 지금 실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약품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세계 경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코로나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1, 4분기까지 종식이 되면은 1년 사이클로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1, 4분기가 다 끝났어요. 아직도 끝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치료제가 곧 개발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이 폭락을 했고 금융 시장에 적잖이 충격을 주고 있어서 각국에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경제적인 충격이 어떤 경우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간의 거래가 끊겼죠. 교역이 끊겼죠. 국제 간의 무역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일부 서비스업, 항공, 운송, 유통, 또 자영업자들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실물 경제에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주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물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흔히 말하는 신용 경색이라는 게 오죠. 또 경제학자들은 유동성 위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없는 거죠. 급여도 줘야 되고 또 원재료 조달하면 그것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니까 현금이 없는 겁니다. 유동성 신용 경색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불안할 때는 금값은 올랐거든요. 근데 금값마저도 떨어졌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든 현금을 확보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신용 경색, 유동성 위기를 버티기 위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고용을 감축하죠. 그렇잖아요. 명퇴도 시키고 여러 가지 고용을 축소하고 하여튼 비용을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고용 위기가 되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도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300만 명이 넘었잖아요. 역사상 최고가 됐습니다. 우리도 아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실업의 고통을 겪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고용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계를 벗어나면은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부도가 나죠. 부도가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2차, 3차 파급 효과를 미치게 돼요.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채무를 제대로 갚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권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은행이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저축은행, 제2금융기관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 제대로 갚질 못하니까 제대로 받질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금융위기죠. 그 다음 단계로는 마지막에 외환위기가 옵니다. 외환위기는 뭐예요? 이 금융거래를 우리가 개방화된 경제에서 외국하고 하는데 외국하고 거래하는데 우리 원화가 통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제 유동성이 있는 달러나 엔화나 다른 통화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대차 관계가 생기는데
이거를 이제 달러가 없으면 이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외환위기고 우리가 97년에 IMF 외환위기도 이렇게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우리가 다행히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지만 통화 수합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마이너스 통장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면은 이것마저도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상태까지 가지 않기를 모두 다 희망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신용 경색을 가져오고 고용 위기, 유동성 위기, 금융 위기, 외환 위기 이런 단계를 거쳐서 잘못 가면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제가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는 어떤 말씀하신 단계 중에 어느 정도 단계? 현재는 국가마다 지금 이제 신용 위기의 초입에 들어선 것 같아요. 되게 많은 기업들이 적어도 한 석 달 또는 6개월까지 이제 버틸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석 달 이상 어렵고 또 6개월 이상 어려우면은 버티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벌써 우리나라도 시작된 게 거의 석 달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4월까지도 이게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많은 대기업까지 포함해서 신용 경색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다른 중앙은행에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죠. 그런 조치라는 게 어떤 식의 대처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 이제 목표는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일시적인 외부 요인으로 신용 경색,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일단 살려놔야 되는 거죠. 여러분 경제는 흔히 사람의 건강하고 많이 비교되잖아요. 우리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마비나 또는 뭐 위급한 병환이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수단으로든 빨리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나라가 역시 미국이에요. 또 미국이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당장 중앙은행 FRB라고 하죠. FRB에서 일요일 저녁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제로 금리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열어서 기업의 회사채까지도 매입하는 이런 엄청난 조치를 취했죠. 무한대로 유동성 공급한다. 또 미국 의회는 불과 며칠 만에 상원 하원이 모두 다 합의해가지고 무려 2조 달러의 지원책을 내놨어요. 여러분 2조 달러 상상이 갑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의 2,6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1년 예산이 500조 넘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항공산업의 위기는 항공산업 책임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다. 따라서 100% 우리는 서포트할 거다. 그러면서 일부를 그랜트로 준다는 거예요. 그랜트라는 건 뭐예요? 그냥 거저 주는 겁니다. 원조로. 이렇게 이제 위기에 빠진 기업들, 특히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에 빠진 기업들을 빨리 죽지 않게, 부도가 나지 않게 대책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정책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들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이 있을 텐데 그 차이도 설명 좀 해주시고 지금같이 금리가 0점대일 때 금융 정책이 거의 뭐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이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요. 경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국민 경제 전체도 한 제품, 한 채와 만년필 하나를 놓고 볼 때도 수요와 공급 얘기하잖아요. 그러듯이 거시경제, 국민 경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총 공급이 있고 총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공급은 있는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항공 운송 서비스 많이 해줄 수 있는데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러니까
총 수요를 일으킬 수 있게 이걸 살려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볼 때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거예요. 재정 정책입니다. 재정 정책은 예를 들자면은 세금을 인하해 주고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이게 이제 재정 정책입니다. 또 일부 국가에서는 뭐 기본소득이라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나눠주기도 해요. 미국도 이번에 일정한 소득 구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얼마씩 나눠주는 이런 정책이 재정 정책이죠. 다음에 금융 정책은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돈을 풀거나 이자율을 낮추거나 해서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풀어주는 거예요.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느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재정 정책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 경제 주체, 개인이나 기업이나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세금 인하하면은 당장 저도 소득세 적게 내고요, 기업도 적게 나고요. 금융 정책은 반면에 어떤 특정한 산업보다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줘요.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대출을 받은 개인도 있고 기업도 있고 많은 경제 주체들이 있잖아요. 모두 동시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질문하신 대로 금융정책이 지금 세계 각국이 거의 0%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대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얼마를 인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갑 속에 돈이 있으시죠? 신사임당 있으세요? 아니면 세종대왕 있으세요? 심사임당을 잘 보세요. 5만 원짜리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보시면은 한국은행 총재인이라는 도장이 적혀 있어요. 중앙은행은 이걸 흔히 발권력이라고 그래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0% 마이너스로 가도 위기에 처하면은 중앙은행이 통화를 찍어서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거를 헬리콥터 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 미국도 0%의 금리로 금리 인하로 인한 효과가 제한적이니까 이번에 미국의 FRB에서도 직접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풀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중앙은행은 이 유동성 위기의 마지막 보루예요. 거기는 돈을 찍어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사재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그 현상이 작은 편인 것 같아서 그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회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사재기는 이제 과거에 많은 물품의 부족의 위기를 경험했던 나라들, 그리고 평상시에 또 사회적인 불안을 겪어보지 않은 국가들, 이런 데서 흔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거죠. 뭐 물이나 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위기에 빠져도 언제든지 공급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 외국에서도 가끔 언론에 사재기가 많이 보도된다고 그러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언론에서 워낙 나라가 크고 사람도 다양하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사례도 있겠죠. 그거가 좀 부각된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러다가 이제 경제가 대공황처럼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경우에는 IMF나 뭐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것도 어려운 질문인데요. 최근 사태를 놓고 여러 가지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닥터 둠이라고 어두운 경제 전망을 많이 하는 분 있잖아요.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 루비니 교수는 이번이
그레이트 디프레션이 아니라 그레이터 디프레션이다. 그러니까 1930년대 대공황보다도 더 심각할 거다. 그래서 경제 침체도 I자처럼 될 거다. 급전직하로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I자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그 지난번에 미국의 FRB에 총재를 지냈던 버냉키 거기서는 의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총재를 버냉키 의장이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가 났는데 그 직후부터 지금까지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10여 년 이상 FRB 의장을 하면서. 버냉키는 원래 그분의 논문이 대공황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어요. 그래서 버냉키가 대학 교수였다가 FRB 의장으로 가니까 경제학계에서는 유머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사람 논문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는지 이번에 검증할 기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행히 회복이 됐어요. 근데 버냉키는 이번에 그 질병을 퇴치할 수 있는 어떤 의약품 그것만 바로 개발이 되면은 그것만 발견이 되면은 V자처럼 곧 회복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른 많은 교수들이 이제 R자하고 V자는 양극단이잖아요. 뭐 L자형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경제학 지식으로는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미래는 운명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 대처하면은 루비니 교수의 말처럼 우린 진짜 그레이터 디프레션으로 갈 수 있고요. 잘 대처하면은 버냉키 의장의 얘기처럼 V자로 갈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 갈수록 그 얘기는 이 의약품의 개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루비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게 빠르면 빠를수록 버냉키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이 엄청난 이 구조 자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GDP의 거의 10% 수준이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가 30년대 대공황, 2008년에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실증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학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가 발생하면은 대량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때 얻었던 학습의 경험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이런 재정 금융 정책은 2008년 위기보다도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사 선생님들 믿기 때문에 좋은 약도 곧 개발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머지않아 잘 회복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기본소득과 세금 감면이라는 이제 솔루션을 정부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게 더 효과가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무차별적인 재난소득의 분배라는 게 그냥 흩어져버리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들이 좀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죠. 원래 이제 기본소득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나눠주는 게 기본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거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혜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구별이 되는데 이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항상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동력, 인센티브, 동인을 자꾸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런 기본소득보다도 세금을 인하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워낙 소득 수준이 낮고 또 최근에 사태로 인해서 아주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이런 계층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일회성이나 이런 걸로 긴급한 자금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경제 정책이라기보다는 사회 후생의 차원이죠.
요즘에도 기초생계 대상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재난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늘려준다 이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시행한다면은 이것은 재난 시기에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하는 게 좋고, 그거보다는 장기적인 생산 기반이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는 세금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 이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요즘 우리 정부에서도 뭐 100조 원을 지원한다, 또 뭐 긴급 추경을 편성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우물쭈물하다가 몇 달 지나가 보세요. 그럼 많은 기업이 쓰러지게 될 거라고요. 그 기업들은 다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을 해고해야 될 거고, 그게 다 우리 사회적인 부담이 되죠. 여러분 나토란 말 아시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근데 나토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No action, talk only.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4월, 5월 접어들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제를 회복시키는 게 너무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수단, 재정, 금융 정책을 동원해서 긴급하게 어려운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봐도 아까 V자형과 I자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조금만 더 이 사태가 지속이 되면 반등하더라도 U자형이나 L자형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어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L자나 U자로 갈 경우에는 이제 바닥에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걸 회복시키는 게 매우 힘들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닥에 뭐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가 얘기하는 I자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I자로 확 떨어지면은 회복하기 힘들다. 그걸 회복시키려면은 어떻습니까? 환자도 아주 중환자면은 완전 회복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제에서는 이거를 회복시키려면은 많은 유동성, 구조조정 자금을 엄청나게 넣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간에 떨어졌다가 V자로 회복하는 게 제일 좋고, 그거를 이제 잘못 대처하면은 I자로 가서 영원히 회복하기가, 영원이란 말까지는 안 가도 상당히 오랜 기간 회복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U자나 L자의 가능성도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L자나 I자는 큰 차이가 없는 거죠. 한번 내려갔다가 회복하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달려있다. 지금 시점에서 볼 때는 많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참 어려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나쁜 시나리오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 노력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또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